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네요. 발표 앞두고 뉴욕 증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 발표를 전후해서요 뉴욕 증시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전에 좀 예상치가 나온다면은 이에 반영해서 선반영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전날이죠. 월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상승해서 마감을 했지만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프리마켓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반대로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1시간 있다가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허하다라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1시간 뒤에 발표되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서 올해 뉴욕 증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어떤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대도시의 200개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달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네. 자, 3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2월 달 걸 집계한 것을 발표할 거니까 지금 발표하는 것은 2월 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연방의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라고 하죠. 이 두 예. 개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물가 지수 지표로 불리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의 의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뉴욕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하고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금리 변동성의 요소가 바로 인플레이션 지수와 이 고용 지표라는 겁니다. 예.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현재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2월 달에 발표했었던 지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했던 대로라면은 한 2%대로 떨어졌어야 됐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게 물가 지수가 2%에 진입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였거든요. 예. 그런데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이게 충격파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곧 발표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대대로 정말로 2%대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강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곧 발표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전망치가 2%를 예상했었는데 3% 넘었던 게 충격파였다면 예. 현재 기준으로 2월 달, 즉 1시간 뒤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에는 3.1%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즉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높은 숫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대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될 거고요.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공포가 좀 커지고 있고 예. 반대로 이보다 낮은 숫자 3%나 2%대의 물가지수가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 지금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 넘는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1, 2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다소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예. 즉 3월, 4월까지의 데이터까지 봐야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지금 1시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도 2% 후반을 예상했다가 3% 나오니까 그렇죠. 다들 당황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마저도 3% 초반대라면 야 이거 장기 인플레이션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장기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고요. 이게 뉴욕의 연방은행에서 따로 또 조사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는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가 체감이 어떤가라고 직접 조사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어찌 보면도 더 체감이 좀 느껴지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전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2.5%가 나왔는데 요번에 조사해본 결과 2.9%로 0.5% 가량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지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중장기적 물가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좀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체감하는 물가의 느낌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곧 발표될 데이터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 분위기가 다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뉴욕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지수가 1월 달에 2%대만 나왔어도 예. 지금 저희들이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예. 예상대로 조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을 좀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도 3%가 넘는 3.1%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면요. 페드와 제롬 파월 의장은 다소 금리 인하를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 역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요. 전 세계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조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장의 기대만큼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2월 발표도 안 나온 상황에서 여쭤보긴 좀 송구합니다만 3월의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제 생각에는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에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월 달과 2월 달에는요, 또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았던 게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장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1월 달과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앞세워서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그 덕에 주가가 많이 부양된 것도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도 잡힌다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1월 달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이 과연 3월, 4월에는 실적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만큼 3월 달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해서 잘 잡혀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버블이라고 하죠. 지금 예.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지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주가가 잠깐의 조정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요즘 또 뜨거운 곳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또 네. 금시장도 또 굉장히 상승 랠리가 계속되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렇다면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나 금, 유가 이쪽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은 현물 자산이나 대체 자산이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들 고고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지금 72,000달러를 넘어섰고요. 한국 돈으로는 이 한 개 코인, 한 개 비트코인에 1억 원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너무나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1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선 현재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CPI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요. 예. 금리의 예측 방향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금의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경제, 모든 지표들이 이 CPI 지수를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투자한 종목에 가슴 졸인 적은 있지만 물가지표 발표에 가슴 졸인 거는 참 드문데 하여튼 그만큼 의미 있는 발표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금, 유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지표의 설명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기자 그리고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